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영경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달라져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아이 단계별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아이들은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해결을 해줘야 하고요. 아이가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해줘야 하고요. 또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요. 이런 보호 속에서 아이가 자라야 돼요.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잘 하고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기의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보호자의 역할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안내자의 역할입니다. 안내자의 역할. 이 세상에 엄마 아빠가 나를 소환해서 이제 여행을 왔단 말이에요. 이 여행을 왔는데 이 여행지를 어떻게 여행해야 하는지 규칙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려줘야 되죠. 누가 알려줘야 돼요? 데려온 사람이 알려줘야죠. 부모님들이 그 가이드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유아기 때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해줘야 할 역할이에요. 안내자의 역할. 왜 양치를 해야 되는지, 왜 친구의 물건을 빼앗으면 안 되는지, 왜 겨울이 되면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연령이 증가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 이걸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부모님이 하나 알려줘야 그 학령기에 들어갔을 때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훈육에 대한 얘기 뭐였더라? 그 36개월 이전에는 훈육을 하면 안 된다? 진짜 이런 그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훈육의 본질, 훈육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무대는 여기가 아니다. 무대는 아이들이 이제 또래 관계를 더 활발히 할 때가 이제 무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안내자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해주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혼자 여행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지금 너무 보호자의 역할만 많이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제가 아까 보호자 역할은 다 잘하고 있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호자의 역할만 하고 있어요. 안내를 해주지 않아요. 아이가 스스로 언젠가는 스스로 여행을 해야 돼요. 그럼 그때가 어떤 역할이냐, 이제 조력자의 역할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아이가 혼자 여행을 하면 부모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여행을 할 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여행해요? 부모님이 준 그 정보를 가지고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엄마 아빠한테 들은 정보로 여행을 하는데 이 여행이 꽤 괜찮아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누굴 찾아요? 나에게 정보를 준 부모님을 찾게 되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별로 정보를 주지도 않았고 정보를 줬는데 바른 정보가 아니었어. 어쩔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를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요. 가이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혼자 이제 학령기에 들어가서 스스로 여행을 하게 되는 그 시기가 왔을 때는 부모님을 찾지 않죠. 누굴 찾아요? 그 정답을 또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한다든지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내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아이가 스스로 여행할 때 쟤 저기로 가면 위험한데?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우리 아이가 저런 여행을 하길 바라지 않는데 하면서 그때 가서 막 이제 안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내자 역할을 안 한다는 건 보호를 많이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자체를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안내 자체를 안 하는 거. 그냥 그래 네가 경험하면서 알게 되겠지. 그리고 어떻게 안내해야 되는지 나도 몰라.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배워야 되죠. 어떻게 이 아이들을 다뤄야 하는지 또 알아야 되고 자꾸 시도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될 때 하지 않고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아이가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 해서 자꾸 이제 안내를 하려고 그러면 아이의 발달 단계와 안 맞는 거죠. 아이들의 발달 과업이 이 학령기에 들어가면 뭐냐면 근면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 꾸준히 노력해서 성취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제
참견해서 하려고 하면 당연히 아이들의 발달 단계하고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왜 참견이야? 이제 와서 언제부터 나한테 도움을 줬다고? 네, 부모님의 말을 잔소리로만 듣게 되는 겁니다. 안내자의 역할, 이 안내자의 역할이 바로 훈육에 대한 부분이에요. 훈육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말씀드린 게 생활 지도다.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지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훈육이다라고 하잖아요. 즉 훈육을 잘 해주시고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규칙을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었다면 아이가 이제 스스로 세상을 탐색해야 되는 학령기 시기에 들어가서는 잘 해나가요. 하지만 하면서 한 번씩 힘들 때마다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가 뭘 해주면 되느냐? 조력자의 역할. 우리가 이 길을 제시해줬어요. 길을 또 좁게 제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큰 틀에서 길을 제시해줬어요. 알려줬어요. 이 안에서 아이가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하면서 성취를 해나가요. 그러다 이 길 바깥으로 벗어나려고 할 때 톡톡톡톡톡톡 두드려서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고 톡톡톡톡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줄을 잡고 계속 아이를 끌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조력자의 역할을 잘해서 아이가 스스로 성취하고 잘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나중에 그럼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이제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됐을 때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 보호자, 그 다음 뭐였어요? 안내자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 그리고 나중은 동반자의 역할이에요. 동반자의 역할이 뭔가요? 친구 같은 부모, 함께 여행 가고 싶은 부모,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부모,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모. 네, 우리가 바라는 부모의 모습이 바로 이 동반자의 역할의 부모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친구 같은 부모가 그냥 되느냐? 아이랑 잘 놀아주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냥 친구 같은 부모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유아기 때는 아이들이 부모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은 우정의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이거든요. 물론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정은 어떤 우정이냐면 나한테 선물 주면 그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예요. 어제까지 싫었던 친구가 어떤 계기 중에서 또 되게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해요. 이게 계속 바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학령기에 들어가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조금 빠른 아이들 이제 7세 정도 때부터 우정의 개념이 형성되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랑 제일 친한 친구랑 싸웠어도 싸웠다가 다시 화해하면 걔는 계속 나랑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쵸? 바뀌지 않고 좀 이게 지속된다는, 관계가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모님이랑 놀이하는 것보다 친구랑 노는 게 훨씬 더 재밌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재미있는 친구 역할만 해주던 부모님이라면 이전에는 아이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부모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충족이 됐지만 나중에 정말 재밌는 친구, 내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친구가 생긴다면 부모님의 역할이 놀아주는 역할만 있다는 이제 이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청소년기에 가서 부모님이 별로 역할이 없는 거예요. 뭐 그 전에 어떤 나에게 안내자 역할을 해주고 잘 훈육을 해서 방향을 잡아줬던 역할이 없었다면 그때 와서 얘기하는 게 당연히 아이의 귀에 들리지 않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안내자의 역할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 영유아기 시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큰 틀에서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 어디서 알려주느냐? 아이들의 생활 모든 것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알려주기도 하고 유머를 사용해서 재밌게 이렇게 놀이로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땐 좀 단호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반응을 다르게 하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주도권 잡기 훈육으로 아주 강력하게 아이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네. 책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경험을 통해서 같이 여행을 가서 여러 가지들을 보고 들으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 안내자의 역할 이것이 곧 훈육이다. 이 모든 것이 훈육이다. 이것을 지금 이 시기 때 영유아기 때는 이러한 훈육을 해야 한다. 이러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어렵죠. 네. 하지만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나중에 가서 우리는 바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뭐 다른 걸 바란다는 게 아니라 뭐 스스로 좀 방을 청소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스스로 공부를 좀 자기주도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 뭐 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아이가, 왜냐면 아이한테 바라는 게 네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니까 그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무언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길 바랄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한테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목소리 지분을 부모님이 가지려면 지금부터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를 처음에 창업 멤버로서 키워나가야지 나중에 뭔가 나 이렇게 기여했으니까 나에게도 이만큼의 지분을 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가 이제 그런 신생 기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제 어떤 기업이 될지 몰라요. 이게 커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그런 역할을, 물론 이제 보호자 역할을 하지만 지금 뭐 투자만 하고 돈만 내놨다고 그 회사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지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해줘야 돼요. 어렵지만 포기할 순 없는 거죠. 아예 그냥 나중에도 관여 안 할 거면은 뭐 지금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라면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내 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이제 좀 알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부모로서의 역할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이 가족 관계 구조들이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대가족이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핵가족화가 되고 하면서 부모 공부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부모 공부가 필요한 시대가 됐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기대도도 사실 많아졌고요. 우리가 아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자라야 한다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부모 공부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부모의 역할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안내자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이미 올린 그런 훈육에 대한 글이라든지 뭐 리얼 육아 팁을 영상으로 만든 그런 자료에서도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부모님들이 안내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